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백서문제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11번부터 나갈 텐데 11번의 경우는 면적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면적도 출제를 많이 하니까 내용 잘 파악하시고 정리하실 부분입니다. 11번 볼게요. 다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지적대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에서 1필지 면적 측정 결과가 0.1제곱미터일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1번 지문은 옳은 말이죠.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가 아니고 100단위가 정해지는데 1000단위 같은 경우 등록하는 면적은 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이고 축척의 분모가 100단위의 경우는 0.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으로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의 경우는 1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무조건 1로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지문은 옳은 말이고요. 자,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내 1필지 토지 면적이 0.03제곱미터의 경우 등록해야 할 면적은 0.1제곱미터로 등록해야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또 하나 600분의 1 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까지 등록하느냐? 100단위니까 0.1까지 등록하게 돼 있으므로 0.01 미만 나온 경우는 0.1로 등록하게 돼 있으므로 2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그럼 1000단위는 면적이 자연수까지 등록하게 돼 있고 100단위는 0.1까지 등록하는 것이 단위 면적이니까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세분하시고요. 마찬가지로 3번의 경우에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의 지역 내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한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가 바로 0.1까지 등록한다 해서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4번의 경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내 필지의 면적 측정은 좌표로 계산하여 정하되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전자면적 측정기가 아니라 이때는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정하는 것이 방법이 되므로 4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면적의 정의이죠. 옳은 말로서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인데 면적 같은 경우는 등록함에 있어서 측량을 통해 결정하는데 측량 방법은 둘로 세분합니다. 지적도 임야도 시행적 같은 경우는 도면상에서 측정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도면상에서 2회 측정을 한 다음에 허용오차 이내가 나오게 되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평균값을 정하는 것이 방법인데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요. 도면상 측정하시되 측정하는 기계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 기계를 무엇이라 부르느냐?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계로서 측정하는 것이 방법이고 반대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좌표가 존재합니다. 좌표가 있는 경우는 좌표로서 계산하게 되어 있으며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정하는 것이 방법이 되니까 이 두 개가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니까 엮어 놓으시면 돼요. 하나만 잘 연결시키시면 하나 뽑아낼 수 있으니까 하나만 잘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석 때, 설 때 선물이 막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그 비싼 굴비가 쭉 들어왔어요. 굴비를 딱 열어보니까 사이즈가 크고 작고 섞여 있던가요? 비스무리하던가요? 비슷하죠? 그 똑같은 거 엮어 놓으시면 되는 거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좌표가 있으니까 계산도 좌표라는 것이고 방법도 좌표로 간다 해서 좌표끼리 엮어 놓으시고 좌표란 말이 안 나올 때 지적도와 이마도로 빼서 이해하시면은 헷갈리지 않고 잡아낼 수 있으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 좌표가 있으니까 계산도 좌표라는 것이고 방법도 좌표로 간다 해서 엮어 놓으시면 편합니다. 이 두 개가 시험 지문상 참 잘 나오고 출제를 많이 하니까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게 되면 12번 다음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하여 면적을 결정해야 한다. 전부 다 측량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 면적 측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1번 지문은 맞고요. 2번 등록 전환의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 옳은 말입니다. 초과할 때 어떻게 정정하느냐?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 경계는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방법이 되므로 요거 시험 질문상 출제를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허용 범위 초과할 때 어떻게 정정하더라? 직권 정정한다 해서 암기사항입니다. 꼭 암기해놓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 분할 측량을 한 결과 면적이 허용 오차 이내의 경우에는 그 각 필지에 나누어 등록하고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대장상 면적과 도면의 경계를 정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허용 오차 이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 분할할 때는 나누게 돼 있고 초과하는 경우는 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용 오차 이내의 경우는 나누고 초과하는 경우는 정정한다가 분할하는 경우에 절차가 되어서 세분하시고요. 같이 엮어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 복구 시 조사된 면적이 허용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나 이양계의 동의를 얻어 경계 및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복구할 때 측량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데 조정할 당시에는 어떻게 조정하느냐? 직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이양계의 동의를 받고 조정하는 것이 과정이 되어서 4번 질문도 맞고요. 복구할 때 면적, 경계 조정하더라. 이때는 항상 동의 받고 조정하실 것 같아서 참고하시고요. 5번 등록 전환의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5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허용 범위 이내일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때는 임야대장 면적이 아니라 이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과정이 되어서 이 두 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등록 전환 시의 경우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직권 정정하게 되어 있고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임야대장 면적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 전환 시의 경우는 측량을 다시 해서 면적 다시 결정합니다. 측량을 다시 해서 결정을 다시 하다 보니까 임야대장 면적이 아니라 측량을 실시한 후의 면적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측량한 후의 면적을 법에서는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은 어떤 면적을 의미합니까? 물어봤을 때는 측량을 실시한 후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지 임야대장 면적이 아니니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면적 오차 처리에 대해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데 자,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등록 전환의 경우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 허용 범위 이내란 말이 나와 있는 경우는 이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임야대장상 면적과 임야도 경계는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해서 두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서만 시험에 4번 출제했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실 부분이고 참고할 것은 분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분할할 때도 허용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에 오차 이내와 초과일 때 허용 오차 이내의 경우는 아까 지문상에서 면적이 일치하는 면적이니까 그냥 각 필지별로 그냥 나누어서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고 초과하는 경우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정정한다 해서 이 두 가지까지 같이 엮어서 세분하시면 됩니다. 분할은 한 번 출제했고 등록 전환에 대해서만 4번 나왔으니까 이건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등록 전환 시험에 딱 나오게 되면 볼 것도 없이 면적이 답이 되니까 면적 반드시 암기해서 세분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게 되면 5번 문제인데 경계로 넘어갑니다. 토지 등에 따라 경계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작성하는데 등록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문제상에서 토지 등을 통해서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 이때는 만드는 장부가 있습니다. 어떤 장부를 작성하느냐?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내용인데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경우는 등록할 사항이 몇 개가 정해져 있느냐? 7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보기에서 기억번, 토지의 소재, 등록사항 해당이 되고요. 토지의 지번, 등록사항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사항 해당이 되는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 작성적에 대해서만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1번, 경계점 위치의 설명도 등록사항 포함이 되어 있고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등록사항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용 지목도 해당이 되어서 이것도 옳은 말이고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까지 등록상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기에서
전체 다가 등록상이 되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데 시험 지문에서 시험에서 한 4번 이상 출제한 것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4번 정도 물어옵니다. 정리를 한번 다시 하게 되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은 토지 이동을 통해서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상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느냐? 7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토지의 소재, 토지의 지번, 경계점 좌표, 경계점 위치의 설명도,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용 지목,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까지 해서 7개의 등록사항을 갖고 있는 장부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인데 이 시험의 출제를 여러 번 했으니까 꼭 참고해서 내용 잘 파악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경계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요게 1차로 잘 나오는 것이고 또 잘 나오는 것이 다음 문제에서 14번인데 토지의 구획에 대한 지형지물 또는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를 측정할 때 그 기준으로 맞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물어봤습니다. 기억번, 연접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을 때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다. 높낮이가 없을 때에는 이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조가 없을 경우는 중앙이 경계가 되니까 하단부가 아니어서 중앙으로 고쳐야 되고요. 기억번 틀렸죠? 니은번,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을 때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상단부, 높낮이가 있을 경우는 고조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가 되어서 고조유하가 되니까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로 고쳐야지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때에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해수면은 만조위, 그럼 해수면은 만조위가 되니까 디귿번은 옳은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의 경우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절토지는 절토지 상이 되니까 상단부에서 리을번도 옳은 말이고 미을번, 공유, 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안쪽 어깨 부분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말은 디귿하고 리을 2개밖에 없으니까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 정답인데 경계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주로 출제하는 부분이 이 파트하고 요겁니다. 이 2개를 잘 내니까 지상 경계결정 등록부하고 지상 경계 결정할 때 어떻게 등록할 것이냐 문제상에서 내용 잘 파악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정답이 되어서 출제를 했는데 요 5가지만큼만 기본적으로 뭐 대부분 다 암기하고 계시죠?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높낮이가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더라? 이때는 고저, 무, 중, 중앙이 경계가 된다 기억하시고 높낮이가 있을 경우에 고저, 유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절토지가 있는 경우 절토지는 절토, 지, 상단부가 되니까 요 2개 비교해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고저, 유하, 절토지, 상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1번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나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에서 해수면은 만조위 선을 경계로 취급한다 해서 해수면 만 기억하시고 공유, 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부분에서 제방은 바깥쪽 어깨 부분 한다 해서 바깥쪽 어깨 부분만 기억하시면은 이렇게 문제 풀 수가 있는데 이 지상 경계에 대해서 출제한 것이 25회, 27회, 29회, 그다음에 33회까지 쭉 끌고 나왔으니까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왔다 싶으시면 보너스 문제니까 잘 기억해서 맞추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볼 것이 이제 15번인데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그 예외로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건축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 배웠느냐 여담으로 건축물도 공사판 기억하시면 돼요. 건축물도 공사판 뭐라고요? 건축물도 공사판 기억하시면 편할 겁니다. 먼저 도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공은 공공사업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 세 번째가 나온 것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시 경계 결정할 때 나오겠죠. 요 도시군 관리계획선이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지역 경계 결정할 때가 있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서 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 공공사업, 사업 시행자 경계 결정할 때 판결 받은 경우, 그리고 건축물도 공사 판결까지 편해요. 1번의 경우, 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나와 있네요. 1번 해당이 될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안에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세 번째,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사업 해당이 되겠네요. 해당되니까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4번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도 사업 시행자 경계 결정할 때도 해당이 되니까 이것도 옳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결정고시와 동지형도면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선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도 도시군 관리계획선 해당이 되니까 옳은 말이 되어서 건축물도 공사판 기억하시면 이렇게 해서 쉽게 암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요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게 되면 해설에서 건축물을 권리계 분할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느냐? 4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판이 있죠. 근데 공공사업의 공,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사업 시행지역 사업,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선에서 나올 때 건축물도 공사판 기억하시면 쉽게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요 4가지 외에는 건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되 여기도 시험에 3번 출제했으니까 꼭 참고해서 기억하실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다음 테마가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대장의 경우는 시험에 매회 나오니까 등록사항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가 정리 한번 또 해드릴 거예요. 대장 외우는 팁에 대해서 문제 푸른 다음에 다음 여백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물어봤습니다. 자, 토지의 소재와 지번 당연히 나옵니다. 그럼 대장에 어떤 게 나오느냐? 미리 설명드릴게요. 자, 대장이라고 칭하는 건 몇 개가 있느냐? 대장이라고 칭하는 것은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토, 임, 공, 대 4개를 대장이라는 말 쓰는데, 대장의 경우는 공통 등록사항이 몇 가지가 나오느냐? 6개가 만들어집니다. 대장에는 6개가 공통으로 등록이 돼요. 먼저 토지의 소재 등록이 되고, 토지의 지번 등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누구인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등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바뀐 날짜 확인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번호가 등록이 될 것이며, 각 대장마다 페이지, 다른 말로 장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 6가지 공통사항을 담고 있는 것이 대장 4개입니다. 이 6개에다가 이제 공유지 명부의 경우는 등록사항이 7개가 등록이 되는데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이 6개 플러스 뭘 더하느냐? 소유권, 지분을 더하게 되면 7개가 만들어지면서 등록사항 파악할 수가 있고, 또 대지권 등록번호 장부는 대지권 등록번호는 등록사항이 10가지인데 이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 7개에다가 3개를 더해요. 또 더합니다. 먼저 건물의 명칭을 더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가 등록이 될 것이며, 대지권의 비율을 등록을 해서 이렇게 10가지 만들게 되면은 등록사항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공통사항 6개는 암기를 필히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시는데 이 대장에는 몇 가지 공통사항이 있더라 자꾸 떠들면 돼요. 입으로. 외치다 보면 외워집니다. 공통사항은 6가지가 있더라.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자 바뀐 날 확인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나올 것이고, 고유번호와 장번호까지가 공통사항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그럼 이제 요 6개에다가 소유권 지분 더하니까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하고 대지권 비율 더하니까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편하고요. 이 6개다. 이번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인데 6개 플러스 지목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축척을 등록하게 되어 있고 도면번호가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는 것이 또 어떤 게 있느냐. 토지이동 사유. 토지이동 사유가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이 토지 등급이랑 그 다음에 기준 수확량 등급을 등록하는 것이 등록사항이 됩니다. 이제 이걸 나눠서 세분하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암기할 사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6가지는 기본적으로 딱 잡아 놓으시고 기억하시면 편해요. 6개에다 더해가면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등록사항이 훨씬 편해지니까 요거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번호의 경우 토지의 소재에 나온다. 소재 당연히 등록사항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지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나올까요? 지목 등록사항 해당이 되니까 지목도 옳은 말이고 경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경계는 우리 앞에 문제 풀을 때 나오는 것이 지적도와 임야도에 나오게 돼 있으니까 경계는 빠져야 되고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록사항 나와야 되죠. 미음번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 소유권 지분 나오는 것은 나오지 않는데 어디만 나오느냐.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만 나오게 돼 있으니까 지분은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와 축척, 도면번호, 축척, 장번 등록사항 해당이 되고요. 토지이동 사유 해당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다가 그 원인도 등록사항 해당이 될 것이고 토지 등급 또는 기준상황 등급과 설정 수정 연월 해당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죠. 토지 등급 등. 건축물과 구조물 등이 실은 등록사항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만 나오느냐? 도면에만 나오게 돼 있으니 이건 빠져야 돼요. 그럼 등록사항이 몇 가지가 나오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시오, 니응, 지읒, 치읒에서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해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데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암기하시면 대장 4개 다 외운 겁니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대장 공통사항이 몇 가지 있더라? 6가지가 있더라. 딱 기억하시고 6개에다가 소유권 지분 더하니까 공유지 연명부가 된다. 기억하시고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3개를 더해라.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하고 대지권 비율 더하니까 대지권 등록하는 것이 만들어질 것이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6개 이외에도 지목, 면적, 축척, 도면번호, 토지이동 사유,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하고 토지 등급 등을 등록한다 해서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은 대장 출제하는 문제 다 잡아낼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암기를 꼭 해서 잡아놓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기 전에 자, 공유전명부 등록상 몇 가지가 있나요? 7개에다가 3개를 더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대지권 등록부인데 다음 먼저 보게 되면 17번의 경우 요거는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17번의 경우에 다음 주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 공통된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뭘 찾으라는 얘기가 될까요? 결과적으로 이걸 찾으라는 얘기죠. 요걸 찾으라는 얘기니까 등록사항이 어떤 것이냐,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 찾으라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기억번의 경우 가번이 토지의 소재 등록사항 맞을까요? 맞습니다. 토지 지번도 등록사항 맞아요. 같이 나옵니다. 대지권 비율은 어디 나올까요? 대지권 등록번호니까 요거는 빠져야 돼요. 그다음에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공통사항 맞고요. 토지의 고유번호 공통사항 맞습니다. 전유 부분이나 건물 표시란 것은 나오는 것이 대지권 등록번호니까 요거는 빠져야 되고 건물 명칭도 빠져야 되죠. 요것도 대지권 등록번호에 나오는 장부로 등록사항으로서 빠질 것이며 개별 공시지가 그 기준일은 요건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 나오게 돼 있으니 이것도 빠져야 되고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다가 원인도 등록사항, 공통사항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도 공통사항이니까 공통사항은
가나라 라마 자차, 가나 라마 자차에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통사항 몇 가지? 6개에다가 소재, 집원,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하고 소유자 바뀐 날짜, 변경된 날과 원인, 고유번호, 장번, 이렇게 6가지가 공통사항에다가 소유권, 지분 더하니까 뭐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또 3개를 더해라. 뭘 더하실 것? 대지권의 비율 더하고, 대지권의 비율 더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전혀 부분에 건물 표시를 더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건물의 명칭. 이렇게 3가지 더하게 되면 대지권 등록부가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 공통사항이라는 것은 뭘 찾아낸 얘기냐? 공유지 연명부 찾아낸 얘기가 되어서 답은 6개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보너스 문제니까 꼭 암기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도면의 등록사항은 이렇게 공통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럼 공유지 연명부와 어떻게 하나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은 뭐랑 똑같다?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은 같다가 되는 겁니다. 왜? 3개를 더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6개 가나 라마 자체에다가 장번호까지 해서 7가지가 공통사항이고, 이 공통사항 플러스 3개를 더하면은 대지권 등록부니까 꼭 암기해서 세분하고 넘어가시면 대장 문제는 주워 먹기로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문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이제 17번인데 18번. 다음은 도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지적도는 축척을 500분의 1로 하나 농지 구역 정리 사업 시행될 경우 1000분의 1로 한다. 맞습니다. 원칙은 500분의 1 원칙인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이제 500분의 1 원칙으로 하되, 농지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로 가는 것이 예외 규정이고, 또 예외 규정은 단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게 되면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예외 규정이 되어서 1번 질문 원칙은 500분의 1이 원칙이며 농지는 1000분의 1로 간다. 맞고요.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경계점 간의 거리가 어디에 나오느냐? 지적도에 나오는데 모든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 내 지적도만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사항으로는 지번, 지목, 경계, 고유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지번 등록사항 해당이 될 것이고, 지목도 해당이 되고, 경계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고유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유번호는 어디에 안 나오느냐? 도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고,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지적도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의 오른쪽 아래 끝 부분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4번 질문도 옳은 말입니다. 여기 특징이 다 나왔는데 2번하고 4번 질문 시험이 참 잘 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특징이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느냐?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셔라. 두 번째 특징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도면을 통해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되어서 요 3개 특징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적 지적도에 나오는 특징이 되니까 이 특징 3가지 파악하시고 시험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온다?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온다. 두 번째,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실 것. 도각선 오른쪽 아래 부분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더라. 꼭 3가지 차이점 파악해서 정리하시고요. 5번 지적 기준점 중 동그라미 열숫자 표시는 지적 삼각점의 표시이다. 맞는 말인데, 기준점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적 삼각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준점이 까맣게 칠해져 있으면 이건 지적 삼각 보조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원으로 조그맣게 나오고 이거 지적 도군점을 얘기합니다. 그럼 지적 기준점이 도면상 나올 경우에 열십자의 동그라미 표시는 지적 삼각점 표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채색이 되어 있더라. 색깔 칠해진 지적삼각 보루점을 표시하는 것이며 원만 나오면 지적 도군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고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인데 도면상 등록사항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설 보시게 되면 도면의 경우는 등록사항이 참 많이 나와요. 중요한 거 제가 동그라미 체크를 해놨는데 먼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가 나옵니다. 경계라는 것은 어디만 나오느냐 경계점, 도면 내만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낚싯밥 물을 뻔했는데 경계가 어디 나옵니까 물어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경계점 좌표 등록 이 말을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가 잘못 나왔는데 경계는 도면상 나옵니다. 좌표가 나오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도면에 색인도가 나오게 되어 있고 도면의 제면과 축척이 나올 것이며 도각선과 도각선의 수치가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세 개가 참 잘 나와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거 참 잘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이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 잘 나올 것이며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에서 이 세 가지를 시험에 참 잘 내니까 주의해서 정리하시고요.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게 되어 있고 도각선 우측 하단부에는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더라 해서 요 세 개가 중요한 것이니까 요 잘 이해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도면의 등록사항은 노란 색깔을 참 출제를 많이 하니까 잘 파악해서 세분화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문제 보게 되면 이제 복구로 갑니다. 복구와 전산자료 유형인데 지적공업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표시사항 복구자료는 지적공부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 확정 판결서, 정본 또 사본 등이 있다. 아이고 정말로 긴데 토지표시 복구자료의 경우는 몇 개가 정해지느냐? 럭키 7, 7개가 정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적공부 등본이 있고 두 번째가 측량 결과도, 세 번째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네 번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 증명 서류도 가능하고 다섯 번째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서류로서 등록상 증명 서류도 가능할 것이며 복제된 지적공부, 그 다음에 법원 확정 판결서, 정본과 서본에서 토지 표시 복구 자료는 몇 가지가 있더라? 7개가 존재하더라. 7개 맞았고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복구해야 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2개가 복구 자료인데 하나는 부동산 등기부하고 또 하나 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복구하게 돼 있으니까 2번 지문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번, 2번은 복구 자료에 대해 중요한 것은 1번이 훨씬 중요합니다. 요거만 시험에 4번 나왔어요. 토지 표시 복구 자료에 대해서 요거는 32회 시험, 33회 시험 2번 연타로 나왔으니까 반드시 7개 3번 하고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성된 복구 자료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도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 측량을 하여야 한다. 측량하는 것은 언제이냐?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거나 자료가 없을 경우에 이때는 복구 측량이 들어갑니다. 3번도 옳은 말이고 4번 복구 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번 지문이 틀렸어요. 복구할 당시의 면적은 또는 경계 조정함에 있어서는 직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및 이양 개인의 동의를 받고 조정하는 것이 방법인 거지 직권 조정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토지 소유자가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면적입니다. 또는 경계. 여러분 토지 면적이 복구가 끝났대요. 가서 딱 봤더니 면적이 증가가 됐답니다. 커졌대요. 기본. 상당히 좋아요. 면적 커졌으니까. 그럼 눈만 깜빡깜빡 눈치 보고 있을 것이고 면적이 감소했다가 하는 난리가 날 겁니다. 왜 내 땅 줄었느냐고. 그러면 면적이 가장 중요한 한 해 토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요 정정할 때는 어떻게 조정하느냐? 동의, 바꿔 조정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므로 동의 후에 조정하는 거지 직권 조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4번 지문이 틀렸고요. 5번 복구하려는 토지 표시 등의 이의가 있는 자는 개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사점은 개시하다 보니까 사전 개시기간 15일 이상 기간 안에 이의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 되어서 옳은 말이고 틀린 것은 4번인데 4번도 중요한 말이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1번과 2번 지문 2개입니다. 토지 표시 복구자료 몇 개가 있더라? 7개, 소유권은 2개가 존재한다 해서 이 2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출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니까 꼭 정리를 하시고 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보시게 되면, 자, 복구 측량한 결과가 복구자료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이양계의 동의를 받아 경계와 면적을 조정하는 거지 직권 조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주의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복구자료, 토지 표시 복구자료 몇 개까지 있더라? 7개, 1번 지문 반드시 분석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게 되면 이제 20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은 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제공을 신청해야 한다. 맞습니다. 전산자를 이용하고자 할 당시에는 먼저 심사를 받은 다음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권자가 누구이냐? 심사권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 심사권자이고 심사를 받은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신청하는 것이 절차가 되어서 심사 후 신청이 전산자를 이용할 때 절차가 됩니다. 1번 질문 맞았고요.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권자가 누구이냐 물어봤던 것이 과거 기출문제입니다.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운영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이 기구 설치 목적으로 요청할 자료가 4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주민등록 전산자료가 있고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가 있으며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하고 공시지가 전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요청할 자료가 되므로 이번 질문도 옳은 말입니다. 세 번째, 지적 전산자료를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칙은 심사 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용한다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인 이용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 이용 시의 경우는 관계중앙행정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네 번째, 지적 공보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보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옳은 말입니다. 지적 공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열람을 한다거나 또는 등본 교부받을 당시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정보처리 시스템은 온라인화가 다 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자치시장도 가능하고 시군 구청장도 가능하며 읍면 동장도 가능하다 해서 4번 질문도 옳은 말인데 여기 나와 있는 자가 특별자치시장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 아닙니다. 기출문제에 시도지사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읍면 동의 장인 것이 구별해서 세분하고 넘어가실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보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보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복제 누가 하느냐? 복제는 지적공보 복제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멸실 시에 복구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그럼 지적공고의 복제라는 건 누가 복제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인데, 지문상에서 1, 2, 3, 4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니까 하나하나 분석하시되 지적 전산자료 이용은 어떤 절차를 통하느냐? 심사 후 신청을 통해서 이용하더라. 이 절차 기억하시고 4번, 3번 지문은 심사받지 아니 할 수 있다. 기억하시며, 또 지적 공보에 대해서 열람, 동문교보는 원칙은 지적 소원칙 원칙이 되겠지만 정보 처리 시스템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이나 시군 구청장, 읍면 동당도 가능하니까 비교하시되 정보 처리 시스템의 경우 복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틀린 것은 5번이 되어서 이제 해설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보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 공보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서 복제는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정리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시간의 강의고요.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도 중요한 사항 많이 배웠습니다. 면적, 경계, 대장, 도면, 그 다음에 복구하고 지적 전산자료까지 해서 정말 중요한 것만 쭉 뽑아서 배웠으니까 꼭 내용 잘 세분하시고 면적, 측정, 방법, 결정, 방법하고 5차 처리, 경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대장, 중독성 반드시 암기하시면 하나하나 문제가 채워집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다 몰려 있으니까 문제 보시면서 내용 잘 파악하시면 실력 월등하게 좋아질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